이게 바로 이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패스트푸드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보면 되죠. 그 식품 첨가물은 말이죠. 식품 기업들한테 대단히 편리한 물질입니다. 어떤 원하는 목적을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요리를 하실 때 쇠고기 국물 맛을 내고 싶다 싶으면 반드시 쇠고기를 넣으셔야 되잖아요. 비프 향이라고 있습니다. 쇠고기 맛 나는 향인데 그 향을 뭐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은 아주 기막히게 쇠고기 맛이 올라옵니다. 또 신선식품의 경우 툭 하면 그 변질 되든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의 경우 포장을 잘 해야 된다든가 콜드체인에 태워서 유통해야 된다든가 보존료를 살짝 써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소비자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건강 측면에서는 큰 재앙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런 식품 첨가물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공식품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연구도 좀 필요할 수 있고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업체들로서는 그게 싫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식품 첨가물이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향료 기초물질로 20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들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이것들은 다 각각 고유한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용도별로 보면은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미료나 향미 증진제 같은 거, 이제 어떤 특정한 맛을 낸다든가 하기 위해서 쓰는 그 향료나 뭐 감미료 같은 거, 그리고 상큼한 맛을 주기 위한 산도 조절제, 색깔을 먹음직스럽게 한다든가 아니면 싱싱한 느낌이 들게 하는 색소, 변질을 억제하는 뭐 보존료, 식감을 부드럽게 하는 뭐 팽창제, 증점제 같은 거,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하는 유화제, 뭐 침전을 방지하는 안정제 같은 물질 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있는데요. 설탕, 물엿 같은 그 정제당류, 쇼트닝 마가린 같은 인공 경화액들, 이런 것들도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는 이제 식품으로 분류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다 식품 첨가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연 첨가물은 자연 소재로 만들죠. 화학 첨가물은 합성 소재로 만듭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천연 첨가물이 좀 낫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천연 첨가물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연 첨가물 중에도 해로운 물질들이 꽤 많거든요. 그것은 그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 물질들이 마구 사용돼요. 엄밀히 말하면 천연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안전한 식품 소재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물질만 이렇게 빼서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해롭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요즘에는 그 천연 첨가물이니 화학 첨가물이니 굳이 이제 구분하지 않는 추세고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이제는 더 이상 그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독성이 있다든가 발암성이 있는 물질은 그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이하에서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구시대 이론입니다. 생리학과 신경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기준치 이하에서도 얼마든지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째는 첨가물들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먹게 될 경우, 동시에 사용해서 동시에 먹게 될 경우에는 어떤 예기치 않은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몇몇 차례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당장은 독성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먹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독성을 보여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성 독성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 식품 첨가물 관리 규정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치라는 게 어떤 유해성이 확인되면 또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고요. 이미 허가된 첨가물들도 다 허가가 취소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허가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100% 다 안전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기준치라는 것도 얼마든지 유동적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면은 그 대표적인 인스턴트 식품이죠. 그런데 이 라면을 이렇게 가리켜서
일본의 한 식품 전문가는 21세기에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식품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새삼 동의하게 됩니다. 누구도 라면 해로운 거 다 알면서 끊지 못하는 게 바로 라면이잖아요. 일단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됩니다. 어디 라벨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제 유명 라벨 제품의 한 예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 L글루타민산 나트륨. 이게 지금 뭐 해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느니 해서 얼마 전에 또 언론들도 보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 아닙니다. 여전히 해롭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나쁜 물질인 거 맞고요. 그리고 조미료가 MSG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세요. 예, 밑에 좀 보실까요? 향미 증진제라고 있죠. 예, 이거는 MSG가 아닌 다른 인공조미료입니다. 다른 인공조미료. 이것도 용도명으로만 표기를 해놨어요.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돼서 뭔지는 모르지만 MSG 이외에 다른 인공조미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미료들이 또 있어요. 감칠맛 베이스, 예? 맛 베이스라고 있고 조미분말이라고 있죠. 이것도 조미분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늘분, 조미마늘분이라고 있고 조미맛분이라고 있고요. 그죠? 이것들도 조미료, 향료 등 여러 식품 첨가물을 섞어놓은 혼합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표시 규정에서. 그 위쪽에 한번 보실까요? 향미유, 야채 풍미액, 뭐 녹차 풍미액 같은데 이런 데는 향료가 들어가 있는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도 인산나트륨이 또 사용됐어요. 보세요. 피로인산나트륨, 폴리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메타인산칼륨이네요. 그죠? 네 가지나 인산염이 사용됐네요. 인산염이 우리 몸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이제 면발을 부드럽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점제를 썼는데 대표적인 게 변성전분이고 그다음에 구화검, 검은유도 썼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민감성 치질인 경우. 그리고 또 글루텐도 있죠. 글루텐은 이제 밀 들어있는 단백질이지만 좋은 성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루텐을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맨 아래쪽에 한번 보시죠. 맨 아래쪽에 보면 산도조절제라고 있죠. 그것도 용도명을 표기했네요. 무슨 물질인지 모르겠는데 또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첨가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뒤에 있는 거 색소까지 들어가 있죠. 파프리카 추출 색소인데 이 파프리카 추출 색소를 파프리카 열매를 으깬 분쇄한 가루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파프리카 열매 가루는 좋죠. 근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파프리카 속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만 추출해서 만든 색소이기 때문에 해롭게 작용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첨가물 범벅인 이런 라면을 우리가 이제 주로 인스턴트 식품으로 이제 먹고 있는 거고요. 한번 잘 찾아보면 그래도 썩 괜찮은 라면이 또 있어요. 이건 이제 굉장히 단순하죠. 훨씬 사용되는 원료가 적어요. 그죠? 이런 라면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조미료 있습니까? 조미료 없어요. 그죠? MSG를 비롯한 조미료 없어요. 물론 이제 무슨 맛 베이스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 조미료, 향료 안 들어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친환경 식품이니까요. 또 보시면은 뭐 글루텐 같은 건 사용됐네요. 설탕도 있고 이렇게 첨가물이 있어서 완전 무첨가는 아니지만 훌륭히 앞에 먼저 보여드렸던 그 라면 제품보다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진짜 완전 무첨가 제품을 우리가 원한다면은 일본의 전통 라면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라면집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라면을 찾는 그 노력을 하는 게 바로 또 소비자들이 또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그런 라면집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런 라면집 찾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최근에 발표된 논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가져왔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예, 이게 지난 9월에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제목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 이게 가공식품인데 과도하게 가공한 초가공식품을 의미합니다. 그 밑에 있는 디프레션, 이건 잘 아시죠?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초가공식품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연구한 그 논문이에요. 핵심적인 얘기가 맨 위에부터 나와요. 뭐라고 써놨나 보실까요? 초가공식품이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 감미료 같은 식품 첨가물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가공식품으로 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식품 첨가물을 남용한 과도하게 가공된 초가공식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식품도 좋은 가공식품 먹으면 괜찮아요. 또 이런 식품 첨가물 때문인데 식품 첨가물이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 행동 이상까지 영향을 준다는 그런 연구 논문도 또 있습니다. 오늘날 그 가공식품에서 조미료, 향료, 색소 같은 건 거의 그 필수로 되어 있지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런 걸 꼭 넣어야 할까? 이런 걸 꼭 넣어서 음식을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자극적으로 꼭 만들어야 할까? 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과식, 폭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만을 부르는 거예요. 비만 클리닉을 융성하게 하는 거예요. 생활습관병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의료비 지출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식욕을 자극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조미료는 출출함입니다. 다들 안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애쓰면서 해로운 방법으로 억지로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 뭔가 큰 모순 아닌가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소비자가 깨어 있으면 그 시장이 투명해집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무관심하면 시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소비자 책임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식품 첨가물 맞는 시대 3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먼저 라벨의 원료 표시란을 잘 살피자. 해로운 원료가 보이면 그 선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식품 첨가물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식품 첨가물 박사가 될 것까지는 없어요. 쉽게 생각하자고요. 우리 집 부엌에 어울리는 물질이냐 아니냐. 어울리지 않는 물질이라면 이거 나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제품이 들어있는 거 선택하시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로컬 푸드, 국산 식자재죠. 되도록 로컬 푸드가 사용된 가공식품을 선택하자. 대개 그런 제품들은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부터 멀리할 수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는데 이 로컬 푸드 식생활은 식문화 차원에서도 중요해요. 요즘 이제 ESG 시대 아닙니까? 그 멀리서 수입해오는 그 농산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낭비가 심해요. 그래서 환경오염도 시키거든요. 로컬 푸드는 아니죠. 괜찮죠. 물론 이제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컬 푸드 식생활이. 그 우리나라 지금 큰 문제가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이걸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국산 식자재를 많이 이용해서 그 생산 기반을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식생활만큼은 슬로우 문화를 즐기자. 역시 슬로우 푸드에는 식품 첨가물이 없거나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푸드 식생활을 하면 자연적으로 또 식품 첨가물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직장에서 일할 때는 빠르게 행동해야 돼요. 신속하게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만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느긋하게 먹도록 하자. 이게 바로 슬로우 푸드 식생활이고요. 우리 건강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은 신속성은 편리성은 유해성입니다. 바로 이 4가지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그 호전 현상이 있었는데요. 한 10가지 정도만 요약해 본다면은 첫째, 밥맛이 무척 좋아졌어요. 밥맛이. 과자 즐겨 드시는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동의하실 겁니다. 과자 먹다 안 먹으면 밥맛 좋아질 거예요. 그 밥맛이 좋아지니까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골고루 이제 섭취하게 되니까 변비가 없어집니다. 변비가. 저녁이면은 제가 원래 잠을 잘 못 잤어요. 근데 과자를 끊고 나서부터 식사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잠을 잘 자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그 과자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아침에 못 일어났다고요. 몸이 무거워서. 근데 이제 과자를 끊고 나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잃어버린 새벽 시간을 되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덜 피곤했어요. 제가 만성 피로 증상이 있는데 만성 피로 증상도 없어졌고 이제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집중이 아주 잘 돼요.
음식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맞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아요. 감기. 제가 겨울철이면 거의 이게 감기 달고 살 정도였었는데 식생활을 바꾼 다음부터 감기가 안 걸려요. 겨울에도. 면역력이 좋아졌다는 뜻이겠죠? 9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과자 회사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건강이 나빠가지고 그때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협심증 전조 증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가끔 가슴이 이렇게 답답해지면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예리한 통증 같은 게 있었는데 서서히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없어져가지고 그 후로 완전히 없어졌어요. 협심증 증상도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양치를 할 때마다 출혈 현상이 있었고요. 뭐 찬 거, 신 거 같은 건 잘 못 먹었어요. 이가 시려서. 근데 과자를 끊으니까 출혈 현상도 없어지고 이가 시리지도 않아요. 과거에 겪었던 건강상의 문제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겁니다.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무슨 일로 해서 이제 과자를 먹다가 이제 못 먹는 일이 생기면은 어떤 금단 현상 같은 걸 느끼실 겁니다. 과자 먹고 싶어서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뭐 허전한 느낌이 막 들고 막 그래서 어떤 심한 분은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일종의 중독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과자 먹고 나면 또 이제 그게 없어지거든요. 예, 저도 그런 현상이,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금단 현상인데 아주 결심을 했죠. 과자가 나쁜 거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고 이거를 끊지 않으면 내 건강을 다 망치는 거다.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었고 끊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제가 원래 담배도 피다가 담배도 끊었는데 담배 끊는 거에 비하면 훨씬 쉽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가 고비예요. 일주일만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금단 현상이 악화되면서 그다음에는 이제 그런 거 먹고 싶은 생각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금단 현상을 극복할 때 제가 했던 게 이제 물 마시는 거. 물 마시는 게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채소, 과일 같은 거 그런 거를 먹고 과일 같은 거 먹고 나면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게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운동. 그런 거 생각이 나면 정크푸드 생각이 나면 무조건 나가서 걷고 뛰고 이제 그러니까 땀 흘리고 나면은 그럼부터 그런 현상이 좀 없어져요. 그렇게 한 일주일, 뭐 긴 사람은 한 2주일 정도만 그런 식으로 금단 현상을 이겨낸다면은 뭐 끊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식품 첨가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 식품 첨가물은 화학물질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화학물질들이에요. 화학물질이 지금 첨가물로 허가된 게 이제 40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여기에 향료 기초물질로 들어가는 게 2000가지가 넘는 물질이 또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있고, 이게 한 개 군이고, 또 한 개 군은 설탕하고 물엿, 과당 같은 당류인데 정제한 정제당입니다. 정제한 정제당. 이 당류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식품입니다. 식품 첨가물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다 식품 첨가물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개 군이 유지인데 기름, 정제 가공 유지입니다. 추출 정제유, 쇼트닝, 마가린 같은 이런 가공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이런 정제 가공 유지.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식품이지만 넓은 범위에서 다 식품 첨가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3가지 나쁜 원료군 하면은 수많은 종류의 화학물질들, 그 다음에 정제당, 정제가공 유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친환경 식품에서, 식품 매장에서 파는 무첨가 가공식품이 아닌 한 일반 가공식품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식품 첨가물 꼭 넣어야만 가공식품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식품 첨가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가공식품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로 좋은 가공식품 만들려면 첨가물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든다면 아주 유능한 요리사, 셰프의 요리 비방서 속에 조미료, 향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만드는 음식 맛이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여름 가면 다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좀 번거롭지만 노력하면 길이 있어요. 그리고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기꺼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업계에서는 그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즘 첨가물 쓰지 않고 만든 무첨가 가공식품도 요즘 일부 친환경 식품 매장 중심으로 많이 나와서 활발히 팔리고 있어요. 첨가물 꼭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라면 하면 이제 인스턴트 식품 대표하는 건데 그 인스턴트 식품들이 공통점이 있죠. 아주 맛이 구수하죠. 그죠? 쇠고기 국맛을 가지고 있죠. 쇠고기 국물 맛. 이걸 이제 감칠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맛을 내는 거 인공조미료죠. 대표적인 게 MSG,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도 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일부 라면 제품에서 MSG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렇다고 인공조미료 안 쓴 건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인공조미료를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공조미료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인공조미료 말고 산도조절제, 뭐 인산염, 산도조절제는 인산염이 주로 사용되는데 면발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면발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로 이제 변성 전문 같은 증점제 같은 거, 무슨 검류 같은 것도 심지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산염이 문제가 우리 몸에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를 해요. 특히 이제 칼슘, 철 같은 거. 그래서 그 인산염이 들어가 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면은 그 칼슘 결핍증에 빠질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골다공증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검류 같은 거는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게 또 이제 제품에 따라서 뭐 색소도 들어가고 향료도 들어가고 감미료도 들어가고 그리고 대개 이제 이런 데는 정제가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쓰는데 대개 이게 또 정제염이에요. 이런 그 나쁜 원료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인스턴트 식품엔 들어가요. 그게 라면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잘만 만들면 좋아요. 그런 첨가물 쓰지 않고 면도 인스턴트식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나라 칼국수 만드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직접 만드는 그런 웰빙 라면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드시도록 하자고요. 앞으로 라면 소비 문화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라면 하면 인스턴트 라면을 말합니다. 인스턴트 라면은 라면 발을 이제 가늘게 뽑아서 먼저 익힌 다음에 기름에 튀겨서 팔죠. 그러면 소비자는 그걸 사다가 집에서 다시 또 끓는 물에 익혀서 먹죠. 이게 이제 인스턴트 라면의 전형인데 가끔 보면 요즘 무슨 건면이랄지 생면이랄지 그런 게 있죠. 그거는 다행히 인스턴트 라면은 아닙니다. 좀 낫다고 볼 수 있어요, 면은. 근데 이제 그런데도 그 수프는 비슷해요. 인공조미료를 비롯해서 여러 첨가물들이 거의 뭐 공통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라면을 굳이 꼭 먹어야 된다면은 이제 조금 수고스럽지만 다른 어떤 방법을 좀 찾으면 됩니다. 그 면발을 물을 일단 한번 끓여요. 집에서 이제 삶으실 때 물을 끓인 다음에 그 물을 일단 버리세요. 버리시고 또 이제 다시 새물로 갈아서 새물로도 끓이시고요. 그러면 면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이 상당량 녹아 나옵니다. 그리고 수프도 되도록 이제 적게, 저 다 넣으면 굉장히 짜잖아요. 짜고 맛이 강합니다. 첨가물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수프도 되도록 적게, 싱겁게, 최대한 싱겁게 끓이고요. 먹을 때 되도록 김치를 같이 드세요. 예, 김치도 짠 김치 말고 싱거운 김치로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끓이실 때 조금 뭐 사정이 허락된다면은 거기에 채소를 같이 넣는 거예요. 무, 배추, 양파, 뭐 시금치 같은 것들도 좋고 이런 그 채소류를 같이 넣고 끓이면은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잖아요. 채소에는 김치에도 물론 많이 들어있고 그게 라면의 유해성을 상당 부분 줄여줍니다. 그런 식으로 드시면은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김치하고 먹는 거고요. 김치하고 먹을 때는 꼭 라면도 싱겁게 끓이고 김치도 싱거운 김치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같이 넣으면 좋은 게 양파, 양배추, 그리고 이제 감자 같은 것도 좋아요. 감자, 당근, 그 다음에 이제 마늘 같은 거도 좋고 그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정크푸드의 요건을 완벽히 갖춘 게 패스트푸드입니다. 일단 정제가공유지가 무척 많이 사용돼요. 고지방 식품인 거 아시죠? 패스트푸드. 그리고 정제당도 의외로 많이 사용돼요. 칼로리만 높고 영양분은 없는 식품. 이게 바로 정크푸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패스트푸드가 정크푸드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되게 이제 맛있죠? 패스트푸드 치고 맛없는 거 없습니다. 맛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조미료 향료를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산염류를 비롯한 산도조절제, 그리고 또 이제 유화제 같은 거, 화학적인 첨가물들이 뭐 거의 필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품 첨가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스트푸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패스트푸드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보면 되죠. 패스트푸드를 대표하는 게 햄버거인데
햄버거 하면 이제 한때 시끄러웠었죠. 햄버거 병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잠잠해진 걸 보면 이제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질 않아요. 언제 또다시 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햄버거병은 그래도 식품 첨가물은 일단 무관한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모르죠. 첨가물하고도 관계가 있을지도 나중에 밝혀지면. 지금까지는 이제 첨가물과는 무관한 거로 되어 있어요. 미생물과 관계가 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햄버거병 말고 이것도 이제 햄버거가 패스트푸드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도 이제 정제가공유지 정제당 무척 많이 사용하고요. 산도절제, 유화제, 향료, 조미료 같은 것도 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쁜 겁니다. 피자도 햄버거와 쌍벽을 이루는 그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식생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피자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치즈를 많이 쓰니까 치즈가 대표적인 유가공품인데다가 고단백 식품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 치즈 많이 먹이려고 열심히 피자를 사다 주시고 그러는데 뭔가 그렇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일반 피자들, 시중의 일반 피자들 그 사용하는 치즈가 대개 모조 치즈예요. 그 우유로 만들지 않고요. 정제가공유지와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요. 고단백 식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치즈다 주로 만든다는 점에서 피자가 정크푸드일 수밖에 없고 패스트푸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자는 먹을 때 대개 보면은 이제 청량음료, 콜라 같은 청량음료 같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피자 같은 고지방 식품과 청량음료 같은 당분 함량이 높은 식품을 같이 먹으면 고지방 고당분 식품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독성을 더욱 빨리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중독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햄버거와 콜라를 같이 드셔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지방 고당분 식품을 먹는 거기 때문에 중독 현상이 더 촉진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약방의 감초같이 나오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감자튀김입니다. 이 감자튀김도 사실은 영양분이 많이 유실이 돼 있어요. 감자 튀기기 전에 이러한저런 방법으로 전처리를 하거든요.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영양분이 많이 유실되어 있고요. 그래서 감자의 영양분을 많이 손실된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튀길 때 되게 이제 높은 온도에서 기름으로 이제 튀기거든요. 이 과정에서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뭐 트랜스지방산, 활성산소, 벤조피렌 같은 거, 과산화물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특히 감자를 튀길 때 만들어지는 나쁜 물질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겁니다. 이것도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감자 같은 식품은 튀길 때는 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튀겨야 되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되게 이제 높은 온도에서 튀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상식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근데 이제 감자튀김도 되게 이제 콜라와 같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고지방 고당분 식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 현상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햄버거, 피자, 감자튀김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먼저 햄버거라고 다 그러면 패스트푸드인가? 아니죠. 요즘 수제 햄버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밀도 우리밀 쓰고요. 그리고 채소, 과일 같은 거 잔뜩 넣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햄버거도 있거든요. 이거는 패스트푸드가 아니죠. 슬로푸드입니다. 이런 수제 햄버거는 좋습니다. 괜찮다고 저는 보고요. 피자도 진짜 치즈를 쓰고 말이죠. 우유로 만든 진짜 정통 치즈를 쓰고, 그리고 채소, 과일 같은 거 잔뜩 쓰고, 또 이제 우유 같은 것도 많이 넣고, 기름도 자연의 기름을 쓰는 게 좋아요. 자연의 기름, 뭐 버터라든가 야자유 같은 거, 그게 물론 이제 천연 버터, 천연 야자유가 되어야죠. 그리고 당도 비정제 당류를 쓰고, 첨가물은 최대한 배제한 이런 피자라면 저는 좋다고 봐요. 그게 바로 이탈리아의 전통 피자가 그래요. 그리고 감자튀김도 되도록 패스트점에서 파는 거는 이제 좀 자제하시고, 감자튀김을 꼭 드시고 싶다면은 집에서 직접 감자를 썰어서 낮은 온도에서 신선한 기름으로 튀겨 드신다면 그거는 좋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화학물질이 식품 첨가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식품에 사용되기 시작한 게 19세기 후반경입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쯤 됐나요? 그 당시에는 인체 과학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변했죠. 생리학과 신경과학이 아주 발달했어요. 의학도 발달했고. 그래서 이런 식품 첨가물 지금 사용하는 게 기준치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해로울 수 있다.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예컨대 식품 첨가물 중에 보면은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랄지,
내분비 교란 물질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환경 호르몬이죠.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PPT 농도에서도 우리 몸에 유의미하게 유해성을 불러올 수 있다 라고 그래요. PPT 농도를 주목하셔야 돼요. PPT 농도면 1주분의 1이거든요. 1주분의 1인데 아주 극미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식품 첨가물 사용하는 농도가 ppm 단위에서 사용합니다. ppm이 100만 분의 1이잖아요. 100만 분의 1. 근데 이 100만 분의 1이라는 ppm 농도의 100만 분의 1. 이게 바로 1주분의 1 ppt 농도예요. 아주 극소량의 물질이라 하더라도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든가 내분비를 교란하든가 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분인데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있어요. 그분은 해로운 화학물질은 한 분자라도 우리 몸속에서 해롭게 작용한다 라고 아주 단언을 했어요. 한 분자라면 훨씬 더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양이 적기 때문에 괜찮다?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게. 이제 MSG가 발견된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누구든지 감칠맛을 값싸게, 손쉽게 이제 낼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논란이 있어 왔는데, 얼마 전에 그 불쑥 MSG가 해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언론들도 이제 대서특필하고 막 그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지금 MSG 유해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매년 나오고 있어요. 올해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에도 나올 거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MSG가 원래는 그 주성분이 글루타민산이에요. 글루타민산. 이게 아미노산인데, 그래서 아미노산이라 해롭지 않다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와전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미노산도 단백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인체 대사로 볼 때는. 근데 특정 아미노산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게 되면 혈액에 그 아미노산 함량만 불쑥 올라가거든요. 불쑥 올라가면 이게 신경계를 건드려요. 그래서 신경독성 물질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알레르기도 일으킨다든가, 뭐 망막세포를 손상한다든가, 뭐 대사증후군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유해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식문화 차원에서도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가공식품에는 무조건 다 MSG를 써요. 감칠맛이 필요한 데는. 가공식품뿐만이 아니에요. 요식업소 음식에도 뭐 거의 필수적으로 MSG가 들어가다 보니까 맛의 획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 맛은 집집마다 다 다양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은 다 똑같아졌어요, 다. 그리고 손맛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요리 솜씨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그냥 MSG만 넣으면 다 구수한 쇠고기 국물 맛을 내니까. 이것도 식문화 차원에서 음식 문화를 황폐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SG 해롭지 않다는 거 일부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맛의 획일화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MSG를 그렇게 반길 수만은 없는 첨가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공식품 하면은 인식이 나쁜 거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 가공식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쁜 가공식품이 나쁜 겁니다. 좋은 원료를 써서 제대로 만들면 가공식품 좋은 거예요. 원래 가공식품 현대 식생활에서 무척 중요해요. 잘 유지, 보존, 발전시켜서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즐겨야 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은 나쁜 물질들 범벅이에요. 원료가 보면은 대개 수입 정제 원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식품 첨가물을 써서 그거를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품 첨가물 범벅인 그런 나쁜 가공식품이 나쁜 겁니다. 그런 첨가물 최대한 쓰지 않고 좋은 국산 농산물로 만든 그런 가공식품은 좋은 겁니다. 가공식품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 라면이 사실 이제 국민간식 비슷하게 됐는데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라면의 유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국물 맛이 구수한 쇠고기 국물 맛인데 감칠맛이잖아요. 이게 인공조미료 힘이에요. 그죠? MSG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인공조미료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산도조절제, 뭐 증점제, 뭐 향료, 제품에 따라서 색소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그 식품 첨가물들을 뜨거운 상태로 끓여서 먹게 되면은 훨씬 더 해로워요. 왜냐하면 화학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독성이 강한 그런 물질로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상태에서 이런 식품 첨가물을 먹게 되면 더 해롭기 때문에 하여튼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짭짤하잖아요. 특히 이제 수프가 짠데 정제염을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그 수프가 사실 소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정제염은 나트륨 덩어리 아닙니까? 나트륨하고 염소도 물론 있지만 라면 한 그릇을 먹게 되면은 나트륨 밀 섭취량의 뭐 90%를 섭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한 그릇 먹어도 다른 나트륨은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정도 수준까지 되는 거죠. 나트륨 과잉 섭취 우려가 있다는 점이 두 번째 문제고요. 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이것도 당지수예요. 역시 인스턴트 식품을 대표하는 게 라면 아닙니까? 인스턴트 식품 공통의 문제가 되게 당지수가 높아요. 여러 번 조리하고 과도하게 가공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식품은 되게 고단지수 식품입니다. 그래서 라면도 당지수가 높다는 점. 그래서 내당 능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특히 더 해롭다는 사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라면을 드실 때는 당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채소가 좋다고 그랬죠? 채소하고 같이 드실 것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하고 같이 드신다든가, 싱거운 김치가 좋겠죠? 각종 채소들, 양파, 뭐 당근, 무, 양배추 이런 것들, 파 같은 것도 좋고 이런 걸 같이 넣어서 드시면은 라면의 당지수를 상당 부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일반 시중의 인스턴트 라면은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친환경 식품 매장에서 파는 저첨가 라면은 이제 가끔 먹어요. 그것도 먹을 때는 그냥 먹지 않고 저는 이제 라면을 끓일 때 이제 한번 물을 끓여서 끓인 물을 이제 버립니다. 그럼 거기 이제 지방을 비롯해서 나쁜 첨가물들 일부 사용된 게 있으면 녹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물을 다시 한번 끓여요. 다시 한번 끓여서 이제 그걸로 다 이제 두 번째로 끓인 물에다가 수프를 조금만 넣어요. 수프를 조금만 넣고 이제 좀 싱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김치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딱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프를 이제 꼭 많이 넣어야 되겠다. 김치가 없다. 그럴 때는 채소를 꼭 넣어요. 채소를. 제가 이제 주로 즐겨 이용하는 건 이제 양배추인데, 양배추, 당근 그런 걸 넣고요. 파도 넣고요. 그다음에 양파 같은 거 넣으면 좋아요. 그런 거 같이 넣고 끓이시는 겁니다. 끓이시고 계란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넣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먹는데요. 그렇게 해서 먹는다면은 저는 뭐 라면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